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핫한 자격증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하고 관심을 가졌던 자격증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더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고 실제로 응시생 숫자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수능이라고 불릴 정도로 40만 명 가까운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러서 이게 뉴스에 보도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서울대 출신 개그맨 서경석 씨도 재작년에 1차 시험 합격을 한 후에 작년에 2차 시험 최종 합격을 해서 32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는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시려고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도대체 얼마나 힘들길래 다들 저렇게 합격하면 열광하고 공부 과정을 힘들어 하는지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겠지. 약 한 30년 전에 시험 보는 기계였잖아. 뭐 한 30년 쉬었다고 해도 다시 시동을 걸면 아마 너 해낼 거야. 네 일 하면서도 될 거야라는 참 근거 없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아유 책을 열자마자 저는 법 조문 막 이런 양이 너무 많다. 그렇죠. 네. 네. 그거를 해내셨네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참 지금도 제가 생각해도 진짜 좀 장한 일을 저도 본업인 방송 일을 하면서 또 어렵게 공부를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이 서경석 씨 사연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하고 또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럼 제가 어떻게 육아와 방송 일을 병행하면서 한 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저의 노하우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아나운서로 방송을 한 지 15년 차 되는 워킹맘이고요. 8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직업이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왜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일단 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시험을 본 건 아니었고요. 아무래도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이전보다 조금 수월해진 육아로 정신적인, 신체적인 여유가 생겼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친구랑 우연히 사주를 보게 됐는데 2020년도에 시험운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운의 흐름이 좋을 때 뭔가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야겠다라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알아보게 됐고요. 전문 자격증 가운데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다고 생각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당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이기도 했었고요. 저는 등기부등본도 볼 줄 모르는 완전한 불인이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하면 나중에 부동산 투자나 실무, 관련 공부를 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소소한 이유로 이 시험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무지한 상태로 아무런 정보 없이 이 시험을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합격을 하기는 했지만 되돌아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좀 더 수월하게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쉽게 합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험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따기 쉬운 시험이다. 한 3개월 정도 공부 열심히 하면 누구나 딸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시험은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 이 시험을 준비할 때 유튜브 검색창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렇게 검색을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단기 합격이라는 키워드였어요. 3개월 만에 동차 합격, 1개월 만에 2차 합격, 2주 만에 1차 합격 이런 현혹하는 이 시험이 어렵지 않고 누구나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조금만 노력하면은 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식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그런 영상을 보고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 공부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시험 공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정말 단기 합격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3개월 만에 동차 합격하시는 분들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은 일단 뭐 법적으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실무 경험이 있어서 이쪽 분야의 공부들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 내지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은 단기 합격을 생각하고 준비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험이고요. 제가 직접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합격을 위한 일정 공부량을 채워야 안전하게 합격 점수에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정직한 시험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2과목, 2차 4과목 이렇게 총 6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법 관련 과목들이 많은 데다가 한 과목당 공부량도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사실 6과목을 함께 공부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시험을 앞둔 마지막 한 달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어떻게든 평일에는 하루 7, 8시간, 주말에는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공부 시간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에너지를 이 시험에 쏟아붓는다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만만한 시험이 아니라는 얘기죠. 게다가 이 시험은 저처럼 본업이 있고 남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의 아웃풋을 내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기보다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요일별로 기록해 봐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과목별로 강의를 몇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는 4개월 동안 평일에는 5, 6시간, 주말에는 6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요. 마지막 한 달은 평일 7, 8시간, 주말에는 10시간에서 12시간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놓으면 그날 공부해야 할 양을 밀리지 않고 소화해낼 수가 있고요. 저는 출퇴근하면서 이동하는 시간, 방송국에서 분장받는 시간, 그리고 아이 학원 수업 듣는 시간 등 모든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인강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법 과목은 워낙에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암기를 열심히 해도 뒤돌아서면 까먹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나는 합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저도 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정말 멘탈 관리를 하는 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시험은 나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신 분들은 분명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공부하다 보면 분명 힘든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던 거는 새벽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 시간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요. 뇌가 되게 깨어있는 느낌? 그래서 솔직히 이 새벽 시간에 강의 1시간 듣는 거랑 오후 시간에 강의 뭐 2, 3시간 듣는 게 월등히 집중도가 높고 더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평일 새벽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 출근도 해야 되고 몸이 많이 피로하다 하신 분들은 주말에는 꼭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5시에서 6시 사이에 기상을 해서 한 9시까지 이 2, 3시간 미리 새벽에 공부를 해놓으면 오후 시간에는 아이랑도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2, 3시간 강의 2, 3개를 듣고 이제 8시부터 아침 식사를 하고 오후 한 4, 5시까지는 아이랑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6시 이후 6시부터 9시까지 커피숍에 가서 또 3강 정도 강의를 들어서 보통 토요일 6시간, 일요일 6시간 이렇게 공부 시간을 확보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공인중개사 온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1월부터 시작하는 입문 이론을 시작으로 기본 이론, 개념 완성, 핵심 이론, 문제풀이, 동형 모의고사, 백선 이런 식으로 2개월씩 한 사이클을 돌면서 1년 동안 총 6번을 내용을 반복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본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지만 본업이 있는 분들은 아무리 2배속으로 빠르게 강의를 듣는다고 해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민법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인문 이론 강의를 생략하고 기본 이론 강의부터 청취를 했고요. 기본, 개념 완성, 핵심 이론 이렇게 과목별로 기본 3회독을 하고 바로 문제풀이 강의와 동영 모의고사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민법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용어가 생소하고 내용이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서 인문 강의부터 듣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법정지상권이나 가등기 담보법 같이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은 다시 한번 찾아와서 1회독을 더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문제풀이 강의인데요. 사실 기본 강의는 아무리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도 문제를 직접 풀어보지 않으면 점수는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기본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알게 되고요. 강의만 들었을 때보다는 문제풀이를 함께 했을 때 더욱더 빠르고 강력하게 암기가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틀린 문제를 반드시 표시해뒀다가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꼭 다시 확인하고 돌아가는 작업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욱더 확실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시험은 마킹 시간을 포함해서 50분 안에 40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1분을 넘기게 되면 시험 시간 조절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어려운 문제나 혹은 헷갈리는 문제를 붙잡고 있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뒷부분에 쉬운 문제들을 틀리는 실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어만 딱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을 빠르게 찾아내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방식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진짜 책이 더 많은데 제가 시험 보고 싹 버려가지고 남아있는 책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민법 예상 문제집이고 이거는 보니까 제가 지금 두꺼워가지고 반절 잘라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공법인 것 같아요. 공포의 법이라고 불리는 공법이고요. 공법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문화 및 집회시설군 하면은 문종, 위관, 영업시설군은 파눈, 숙다, 교육 및 복지시설군은 의교, 노수야. 지금 보는데도 생각이 나네요. 순서를 외워야 돼요. 여기 위로 가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아래로 바뀌면은 신고를 해야 되고. 참 어려운 문제인데 자주 나오는 기출이라 굉장히 처음에 외울 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놀랍게도 반복을 계속하면서 보면은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공법 같은 경우에는 국토법이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정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민법은 진짜 공법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양도 많은 민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굉장히 문제가 길어요. 시간 배분을 위해서 이 문제 키워드를 잡고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우리가 왜 토익 시험 볼 때 문제 다 읽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뒤 문장 보고 뭐 전치사 찾는 방식 이런 식으로 좀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과목이에요. 제가 지금 보니까 키워드 줄을 쳐서 문제를 풀었던 연습을 했던 게 흔적이 남아있네요. 이걸 다 읽으면 시간 안에 못 풀어요. 딱 보는 순간 법정지상권이구나. 공동저당 찾아라. 공동저당 뒤에 철거된 후 신축 그러면 X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 맞는 지문해서 패스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교수님 선택인데요.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 교수님마다 다른 방식으로 암기 코드를 알려주시거나 강의하는 방법도 매우 다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나에게 잘 맞는 교수님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무작정 학원을 등록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다양한 샘플 강의를 들어본 뒤 나에게 맞는 교수님이 있는 학원을 수강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해커스 인강을 신청해서 들었는데 실제로 2차 과목 중에 공시법과 세법 교수님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유튜브에서 샘플 강의를 찾아 듣고 타 학원 교수님 수업으로 가름을 했어요.
공시법 같은 경우에는 박윤모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바로 학원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타학원 수강생인데 박윤모 교수님 수업만 따로 결제가 가능하는지 물어봤더니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돈을 지불하고 공시법 강의만 따로 수강을 했고요. 세법도 역시 무료 강의를 검색해서 들어보다가 메가랜드 이송원 교수님의 강의 스타일이 깔끔하다고 느껴져서 무료 인강으로 수강을 했습니다. 세법은 가장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매년 나오는 기출문제 위주로 요약을 하기엔 무료 인강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게다가 2차는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과목별로 강약 조절을 해야 합니다. 저는 양도소득세 같은 어려운 계산 문제는 아예 처음부터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세법 16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틀리지 않고 꼭 맞춘다는 생각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료 강의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들이 카페나 네이버 밴드에 자료를 충분히 올려주시기 때문에 교수님 스타일만 맞으시다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과목별로 제가 수강한 교수님들을 말씀드리자면 부동산학개론은 해커스의 신관식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민법은 해커스의 최희대 교수님, 그리고 유튜브에 나온 문제풀이 정리는 방문각 김덕수 교수님 강의를 참고했습니다. 공법은 해커스의 한종민 교수님 강의를 기본으로 유튜브에 올라온 체계도 강의나 기출 위주의 강의 등 고상철 교수님의 강의로 반복 청취를 했고요. 중개사법은 해커스의 황정선 교수님, 세법은 현재 메가랜드에 계시는 이송원 교수님, 그리고 공시법은 방문각의 박윤모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특히 방문각에서 올려주는 5, 6분짜리 짧은 요약 클립도 시험 직전에 틈나는 대로 재생을 해서 암기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경험한 것 같아요.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제 모습을 마주했고요. 깨지고 극복하는 그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한층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격증을 딴 것도 물론 좋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겨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행복했고요. 제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무언가 시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용기를 내서 한 발 디뎌보시기 바랄게요. 올 한 해에는 저처럼 무모하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행하는 실천의 한 해 되시길 응원합니다.